얼마 전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찾아오셨던 김영수 어르신께서 뇌혈관 문제로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73 평생 아침 식사를 거르셨다고 합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하셨지요. 저는 평생 환자분들을 돌봐온 의사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아침을 챙겨 드시지 않다가 예고 없이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를 보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신다면 병원을 찾는 발걸음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아침에 단 3가지 음식만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약간 부담을 덜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50년 넘게 환자분들을 돌보며 깨달은 귀중한 지혜이자 약속입니다. 만약 이 조언을 흘려듣고 예전처럼 생활하신다면 어르신들의 건강은 마치 천천히 바람 빠지는 자전거 바퀴처럼 조금씩 나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어제 저희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박순자 할머니께서 급히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뜨끈한 된장국에 밥을 말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아침 빈속에 뜨거운 국물을 바로 넘기는 것은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추운 겨울날 차가운 유리잔에 뜨거운 물을 붓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유리잔에 금이 가듯 우리 위벽도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 이종철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76 되시던 해 갑자기 쓰러지셨지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아침을 걸으면 혈압이 불안정하게 오르내리면서 뇌혈관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이는 서울의 큰 병원에서 진행된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뇌졸중 발병 위험이 36%나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6%라는 수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 어르신 3분 중 1분 이상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디 제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병원비 걱정을 덜 수 있는 비결을 모두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께서는 본래 아침을 잘 챙겨 드시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병원비로 300만 원 가까이 지출하셨지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아침 식사를 바꾸신 후 병원비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낀 돈으로 손주 학원비도 보태주신다며 웃음꽃을 피우십니다. 아침을 거르게 되면 우리 위에서는 소화를 위해 위산이 계속 분비됩니다. 하지만 소화시킬 음식이 없으니 이 위산이 위벽을 자극하고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위궤양이 생기고 심해지면 위출혈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제 제가 5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고 효과를 보았던 건강한 아침 식사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병원 갈 일을 줄이고 약 의존도를 낮추며 활기찬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동네 김만식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뜨거운 된장국으로 식사를 시작하셨는데 무려 20년 동안 위장약을 달고 사셨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 방식을 바꿔보시라고 권유드렸고 불과 3개월 만에 위장약을 끊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약값 아낀 돈으로 손주들 용돈을 더 넉넉히 주신다며 무척 좋아하십니다. 밤사이 우리 위는 어떤 상태일까요? 보통 10시간 이상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쉬게 됩니다. 마치 긴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곰처럼 위장도 휴식을 취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뜨겁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넣으면 위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위벽에 상처가 나기 쉽지요. 잠시만 더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드리는 조언은 아흔을 넘긴 제가 약 한 알 없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께서 아침에 뜨거운 국이나 찌개에 밥을 말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치나 짭짤한 젓갈 같은 반찬을 곁들이기도 하시고요. 이런 식사가 왜 위험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
오랜 시간 비어있던 위장에 갑자기 너무 뜨겁거나 맵고 짠 음식이 들어가면 위벽이 자극을 받고 손상됩니다. 마치 단단한 나무에 계속해서 못을 박는 것처럼 매일 조금씩 위가 상처를 입는 셈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의사들이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제대로 챙겨 드시지 않는 노년층은 치매 발병 확률이 30%나 더 높다는 결과였습니다. 아침 식사와 치매,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아침을 걸으면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뇌세포가 서서히 손상될 수 있고 이것이 치매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와서 오랜 습관을 어떻게 바꾸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가 건강에는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를 믿어보세요. 제가 돌봐드린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이미 그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의 핵심은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에 있습니다. 밤새 푹 쉬었던 위장에 갑자기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위에 부담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위를 부드럽게 깨워주어야 합니다. 저희 동네 박영수 할아버지는 76세 위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아침에 뜨거운 국밥만 드셨다고 했지요. 제 조언에 따라 아침 식단을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속쓰림 같은 위장 증상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85세 연세에도 매일 아침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실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주변 분들이 그분의 건강 비결을 궁금해할 정도랍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위장 질환 치료비가 해마다 15%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상당수가 잘못된 아침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병원비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에 조금만 변화를 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아침에 꼭 챙겨 드시면 좋은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제가 지난 50년간 환자분들께 꾸준히 권해드렸고 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을 받은 것들입니다. 끝까지 잘 들으시면 약국과 병원에 덜 의지하며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챙겨 드셔야 할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물입니다. 물이요? 그게 뭐 그리 특별한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마시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밤사이 우리는 잠을 자면서도 많은 양의 수분을 잃게 됩니다. 숨을 쉴 때, 땀을 흘릴 때, 그리고 소변을 통해 계속해서 몸속에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몸은 이미 약간의 탈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 몸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의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은 빈속에 좋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날 갑자기 차가운 물로 세수하면 얼굴이 얼얼하듯이 위장도 찬물에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5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얻은 경험적 사실입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손등에 대었을 때 따뜻함이 살짝 느껴지는 정도의 온도가 적당합니다. 이 온도의 물은 위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몸속 순환을 부드럽게 시작하도록 도와줍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뇌 기능이 16% 향상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영국의 의사들이 밝혀낸 사실인데요. 밤새 약간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해주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를 16% 더 명석하게 만드는 방법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건강해지시는 모습을 상상하면 저 또한 기쁩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께서는 83이신데 3년 전부터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못 느끼셨다고 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화장실 가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3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시니 아침에 머리가 더 맑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동네 장기 대회에서 우승하실 정도로 총명함을 유지하고 계신답니다. 물이 우리 몸에 주는 좋은 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을 마시면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에너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뇌를 포함한 온몸 구석구석에 영양분과 산소를 잘 전달해 줍니다. 몸속 노폐물이 잘 배출되도록 돕고 관절액을 보충해 주 아침에 뻣뻣했던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데도 기여합니다. 아침 물 마시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 옆에 물 한 컵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밤새 실온 상태가 된 물은 아침에 마시기에 적당한 온도가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시기 전에 침대에 걸터 앉아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컵으로 약 1.5컵 정도의 양 약 200에서 300ml를 5분에서 10분에 걸쳐 천천히 음미하듯 드세요. 다만 신장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물의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뜻한 물은 좋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나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숙 할머니 78세께서는 아침 물 마시기를 시작하신 지 6개월 만에 20년 넘게 고생하셨던 만성 변비에서 해방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진작 몰랐을까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편안하게 화장실에 다녀오신다고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여러분의 건강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는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음식은 특히 심장 건강에 유익하며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아침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루에 견과류를 한 줌 정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20%나 낮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30년 이상 12만 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견과류 한 줌을 챙겨 먹는 것만으로 심장병 위험을 20%나 줄일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같은 노년층에게 아침에 먹는 견과류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밤사이 우리 몸은 저장된 영양소를 사용하고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교적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견과류의 풍부한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들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건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심혈관 질환 치료비가 연간 약 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지요. 만약 아침에 견과류 한 줌을 꾸준히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막대한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 가게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아몬드가 아침 공복에 섭취하기 가장 좋은 선택 중 하나입니다. 아몬드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 식이섬유, 비타민 E,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전반적인 심장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치 혈관 속 찌꺼기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빗자루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주 동안 매일 아침 아몬드를 한 줌 약 20알씩 섭취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3%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성지방 수치 역시 15%나 줄었다는 결과입니다. 별도의 약물 치료 없이 오직 아몬드 섭취만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니 정말 주목할 만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국에서 비싼 약을 사드시는 대신 매일 아침 아몬드 한 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약은 때때로 원치 않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지만 견과류는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완벽한 영양 덩어리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선물인 셈이지요. 저희 동네 박철수 할아버지 68세께서는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약 복용 후 근육통이 심해져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 전 아몬드 섭취를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약 없이도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계시며 매일 아침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즐거운 일상이 되셨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고지혈증 약 복용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약값만 약 7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견과류 섭취를 통해 이러한 약값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개인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이득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지갑과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침에 견과류는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하루에 자신의 손바닥에 가볍게 쥘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적당합니다. 대략 30g 정도이지요. 아몬드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호두, 피스타치오, 캐슈너트 등 다른 종류의 견과류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여러 가지 견과류를 섞어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맛도 더욱 풍부해지고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마신 후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나서 견과류를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잘 씹을수록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입안에서 오랫동안 씹을수록 우리 몸에 더 이롭습니다. 소금이나 설탕, 기름 등으로 가공된 견과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견과류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원물 상태가 최고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또 있습니다. 스페인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뇌 기능이 더 활발하게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뇌 MRI 검사 결과 견과류 섭취 그룹은 기억력과 관련된 뇌 영역의 활동성이 60%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니 견과류가 머리까지 좋게 만드는 셈입니다. 정말 놀랍지요? 매일 견과류를 먹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지신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보세요. 플레인 요거트나 오트밀에 잘게 부순 견과류를 뿌려 드시면 맛도 좋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는 견과류를 곱게 갈아서 견과류 버터를 만들어 통밀빵에 얇게 펴 발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하신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신선한 샐러드 위에 솔솔 뿌려 드시면 씹는 재미와 고소한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믹서에 갈아 견과류 우유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고소하고 영양 만점인 건강 음료가 됩니다. 다만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견과류를 잘게 갈거나 부수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심각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영우 할아버지 82세께서는 3년 전부터 매일 아침 아몬드와 호두를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건강에 좋다는 말에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아침에 견과류를 먹지 않으면 뭔가 허전함을 느낄 정도라고 하십니다. 요즘 들어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고 무엇보다 혈압약을 줄일 수 있게 되었어요 라며 만족해 하십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손주들과 바둑을 두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마지막 세 번째 음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챙겨 드셔도 여러분의 건강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드디어 세 번째 음식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요? 아마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양배추는 빈속에 먹기 가장 좋은 채소 중 하나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C와 K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성분은 설포라판이라는 것인데 이 성분은 위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위장에 튼튼한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의 조합과 섭취 순서까지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은 정말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50년 넘게 수천 명의 위장병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아침 공복에 생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하면 위산 과다로 인한 속쓰림이나 불편감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마취 위에 부드러운 코팅을 해주는 듯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사시는 장영수 할머니 75세께서는 30년 동안 위산 과다 문제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위장약을 드시는 것이 일과였지요. 제가 권해드린 대로 아침에 양배추 작은 한 줌 정도를 생으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2주 만에 위장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3개월 후에는 의사의 확인하에 위장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이제는 약국 갈 일이 없어지니 그 돈으로 손녀에게 용돈을 더 주신다며 무척 기뻐하십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양배추를 섭취하면 위장 내 유해균이 22% 감소하고 유익균은 15% 증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위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위장이라는 정원에 좋은 꽃은 심고 잡초는 제거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미국의 유명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양배추는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지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꼭 아침에만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아침 빈속에 먹었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양배추가 뇌 건강에도 이롭다는 점입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비타민 K와 안토시아닌 성분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속도 편안해지고 머리까지 좋아지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식품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아침에 양배추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침에는 생양배추를 두세 장, 손바닥 크기 정도로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에 가스가 차서 불편할 수 있으니 적정량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잘게 채 썰어서 천천히 오랫동안 씹어 드세요. 씹으면 씹을수록 양배추 속에 좋은 성분들이 더 잘 우러나옵니다. 생으로 먹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살짝 데쳐서 올리브 오일과 소금 약간만 뿌려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살짝만 데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섭취 순서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15에서 20분 후 견과류를 드신 다음 이어서 양배추를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지켜 드시면 각각의 음식이 가진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좀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활용법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와 당근, 사과를 함께 가늘게 채 썰어 신선한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입맛이 없으신 어르신들도 이렇게 드시면 상큼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양배추와 바나나, 사과를 함께 믹서에 갈아 부드러운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씹는 것이 힘드신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양배추 잎을 살짝 데쳐서 약간의 현미밥과 다진 채소를 넣어 돌돌 말아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치 작은 복주머니처럼 예쁘기도 하고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다만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양배추 섭취량에 대해 의사와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가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드실 때는 역시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라남도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79세께서는 아침마다 양배추 샐러드를 드시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20년 넘게 달고 살았던 만성 변비와 소화 불량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양배추를 안 먹으면 뭔가 빠진 것처럼 허전해요.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라며 활짝 웃으십니다.
지금은 동네 댄스 교실에도 열심히 다니시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꼭 챙겨 드시면 좋은 3가지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가급적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뜨거운 국물이나 찌개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장에 갑자기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면 위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맵고 짠 찌개나 라면, 국물 등은 더욱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얼어붙은 유리창에 갑자기 뜨거운 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리가 깨지듯 위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주세요. 매운 김치, 짭짤한 젓갈, 고추장 같이 맵고 짠 음식들은 빈속에 큰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시켜 위벽을 자극하고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첫 음식으로는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너무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도 좋지 않습니다. 아이스 커피나 아주 차가운 우유 등은 위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밤새 따뜻하게 유지되었던 위장에 갑자기 차가운 것이 들어가면 위장이 수축하고 소화, 효소의 활동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단 음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빵, 과자, 단맛이 강한 시리얼 등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전 중에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빈속에 단 음식을 섭취하면 위산 분비를 자극하여 속쓰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아침 식사 습관을 위한 저희 조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난 후 견과류 한 줌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습니다. 그 다음 양배추나 다른 신선한 채소를 생으로 먹거나 가볍게 조리해서 드세요. 이렇게 순서를 지켜 드시면 각각의 음식들이 가진 좋은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는 특히 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먹으면 위에 부담을 주고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입 드실 때마다 20번 정도 천천히 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음식을 잘게 씹을수록 영양소 흡수가 잘 되고 위에 주는 부담도 훨씬 줄어듭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아침 식사를 하도록 노력하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아침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는 신진대사와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하고 하루 동안 꾸준한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시계가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듯 우리 몸도 규칙적인 식사 시간에 맞춰 최적의 상태로 기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50년 넘는 시간 동안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돌보며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드린 말씀입니다.